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오늘은 치매 예방 오감 테라피 시각편의 국전심사위원이시고 홍연회 회장이신 문혜경 화백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가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가 많은 심리적 경험 중에 문화예술 가운데는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림을 보는 거, 그래서 애기들의 그림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리고 내가 그리는 그림도 있지만 남이 그린 그림, 그리고 특별히 전문적인 화가들의 그림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개인의 취향과 성향이 각자 다 다르고 어떤 화가의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은 좋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남의 그림을 어떻게 들여다보면 좋을까? 다양한 그림 중에 그림을 선택할 때 어떻게 남의 그림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 문혜경 화백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 그림에 멈추게 되고 그림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림 속에서 구도, 형태, 여러 가지 색깔, 내가 좋은 그림이면 그게 좋은 그림이에요. 네. 그 그림 앞에 발길을 머무르게 하는 그림이요? 네. 그런 그림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전시는 성공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발견하면 그 그림을 발견한 관객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럼 평범한 사람들은 다양한 전시나 다양한 화가들의 그림 중에서 자기의 어떤 발길을 머무르게 하는 그림을 찾는 거. 저는 그런 몇 개의 그림이 있어서 그림 보면서 울기도 하고 그 그림의 색깔이 나를 휙 잡아당겨서 감동해서 가서 마냥 쳐다보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또 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자기의 발길을 머무르게 하는 그림을 찾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팁이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캔버스에 놓고 그림을 시작할 때 마음 정돈이 되지 않으면 작품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많죠. 작품이 되다가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고 창작에 대한 고통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어떻게 그려야 되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저는 여행을 갑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거의 외국 여행을 가고 그 다음에 지방 친구 작가들을 찾아보면서 지방에도 가시고 네네. 따라가고 그리고 또 지방 미술대전 심사도 하니까 또 그런 차원으로 지방 가면 작품 변화를 가기 위한 여행에서는 좀 머무르고 온 편이에요. 화가들이 거의 전업 작가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전부 그림만 그리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재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특히 많이 들어가는 유화는 캔버스부터 물감까지 이 경제적 부담이 사실은 많아요. 작품 하나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작품 하나 거의 6개월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돌판을 만든 위에 유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마르고 칠하고 마르고 칠하고 그 시간이 거의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전시에서도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전시장, 운송, 홍보, 보이지 않는 작가들의 고충이 많아요. 완판 작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의 그림 들여다보기 하고 쉽게 시작했는데 전문 작가로서는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으시군요. 잘 참고하고 앞으로 작품을 홀대하지 않고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자기 작품에 자기 마음의 진실을 쏟아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의 진실을 쏟아놓기 위해서 하얀 캔버스에서 마무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은 하나로 보여지지만 그 작품 속에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놓여져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다운 걸 또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자기만의 얘기를 작품 속에 녹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의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누구 그림 3개를 섞어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작가도 있거든요. 그러면 살짝 화가 나서 그 그림 패스하고 지나가거든요. 죄송해요. 그런 적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그림 섞어놓은 것 같은 그림이 아닌 정말 정체성이 아주 탁 정립되어 있는 작가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확 끄는 그림
참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제가 또 문화백님 그림을 하나 소장하고 있어요. 운영궁의 봄, 그때 전시할 때 이렇게 제가 구입하게 됐는데 그림을 그리시는 재료가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그림을 보면 네. 그림 앞에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림 바탕을 많이 봐주시거든요. 네. 제가 돌가루에 아크릴을 섞어서 돌가루를 가지고 돌판을 만들어요. 굉장히 두껍게 네, 느껴져요. 네. 네. 돌판을 만든 다음에 돌 위에 스크래치를 주고 청보라를 한 4번 정도 네. 입히면 그러시군요.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요. 와, 마르는데. 바탕만 한 달을 한 다음에 네. 그 위에 유화 작업을 하는데 네. 마른 다음에 닿아서 다른 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일주일에 한 번씩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방색을 쓰시는 이유는? 제가 네. 작품을 해나가면서 무엇이 한국적인가, 무엇이 나인가 그걸 생각해 볼 때 한국의 오방색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오방색을 가지고 나만의 즐거움, 제가 제목은 카타르시스, 마음 정화로 하고 있지만 내 즐거움이 그림 속에 있으니까 어떤 어머니께서 제 그림을 보시더니 이 작품을 딸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요. 우리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외골수로 있는 상태인데 엄마로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 우리 딸의 마음이 즐거워질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이 돋았어요. 예. 왜냐하면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그려왔는데 내 마음이 그 어머니에게 전달이 됐어요. 네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왜 선택했을까요? 제가 오감 테라피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행에 대한 이야기, 5대 장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전통 오방색. 그래서 요 빨주노초 파남보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중심에 되는 이 건강하고 관계되는 오방색을 이 문혜경 화가가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빨강, 그리고 초록, 노랑, 파랑. 오늘도 파랑 입으셨죠? 네, 네, 제가 파랑을 좋아합니다. 네, 파랑의 화가세요. 진짜 옷도 파란색을 거의 많이 입으시고요. 그래서 이 오방색이 굉장히 많이 끌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걸어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서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림의 색이 네. 나를 확 잡아 끌어서 그 그림 앞에 서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그림 보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그림이 끌어요. 단체전을 할 때 네네. 아이들이 그 전시장에 오면 제 그림 앞에서 제 그림을 봐요. 이 색깔이 빨간색 네. 다 있으니까. 그 또 동심의 속의 세계에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그린 작가의 마음이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지금 아이들도. 세계에서 그 느낌을 네네. 받아주셨으면 네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남의 그림 들여다보기 위해서 가장 편하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화가들 그림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분들을 추천해 주고 싶으실까요? 미국의 네. 그랜마 모지스를 네, 추천드리고 할머니. 싶어요. 네. 76세에 네. 그림을 시작하시게 됐는데 우와. 자수를 놓으시다가 네네. 손에 관절염이 생기셔서 바늘길을 끄지 못하니까 손자방에 들어가셨다가 크레파스를 발견하고 손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크레파스 그린 그림을 동네 슈퍼에도 걸어놓고 친구도 주고 그랬는데 동네 슈퍼에 걸어놓은 그림을 유명한 컬렉터가 사가지고 사셔다가 전시를 했는데 완판이 되고 너무 인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랜마 모지스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그림을 여러 점을 주문했어요. 그분의 특징은 어렸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내가 살았던 체크무늬집 그리고 내가 살았던 동선 그러니까 보편적인 걸 많이 그리신 거예요. 네, 그래요.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가 진짜 각광받는 이유는 나이 많은 76세서부터 시작해서 101살까지 사셔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진짜 그 시대의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사실 영국에서 그 산업혁명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시의 그 작은 쪽방에서 진짜 집성촌처럼 막 모인 데서 삭막하게 어떤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사람들이
전원 풍경과 자기네들 어렸을 때 자랄 때 한 침대에 애들이 막 8명씩 이렇게 누워서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그리고 뭐 단풍나무에서 실험 만들고 그런 어떤 풍경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뉴욕 전시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그림을 좋아해서 우표로 발행도 되고 캘린더로도 나오고, 네. 저도 이 모제스 할머니 이야기를 가지고 충북대에서 참 대학원 강의할 때 아주 많이 사용했던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화가님이 그걸 추천해 주신다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즐겁고 좋았어요. 다음 화가로는 고흐를 추천하고 네. 싶어요. 예. 고흐가 가장 행복했을 때 그림이 해바라기인데, 네. 해바라기를 여러 개를 그렸어도 노란 해바라기는 고갱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그린 작품이고, 그 친구 고갱하고 네. 같이 화실을 쓰기로 하고 막 기다렸었죠. 네네. 네. 불과 한 2달밖에 같이 못 살았지만 네네. 화가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고흐가 꿈이 많아서 고갱을 기다리면서 노란 집을 장식하고 네. 노란 해바라기를 그렸을 때가 고흐가 가장 행복했을 때이고, 그 다음에 고흐가 가장 불행했을 때는 죽기 3주 전에 그린 네네. 그 까마귀가 나는 밀밭. 그래요. 네. 좀 침울하고 정말 그래요. 네. 그 그림을 그 보면. 밀밭 그림을 보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게 세 갈래 길은 마음의 혼돈을 연상하고, 네네. 그 다음에 흩날리는 그 밀밭에서 본인의 그 흔들리는 정신세계, 네. 그런 것들을 그런 느낄 걸 수 있어서, 다음 화가로는 쿠사마 야요이. 어렸을 때부터 정신병을 앓았어요. 그랬어요. 네. 꽃들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숨으면 다락방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대요. 와우. 그래서 이 쿠사마 야요이는 그림을 전공하고 네.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극복하는 그림으로 그 둥근 도투를 사용한 거예요. 네. 모든 곳에 점을 찍고 호박 시리즈에 맞아, 점을 진짜. 찍은 네네. 작품이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큰 호박 농원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호박이 친구예요. 와우. 본인에게 가장 친한 호박에게 네. 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한 점, 오. 그렇게 해서 쿠사마 야요이 작품이 완성된 것 같아요. 예. 오늘 문혜경 화가님 모셨는데, 일반 작품을 대할 때는 자기의 발길이 머무르게 하는 작품, 그런 작품을 골라봐라. 그리고 또 추천하는 유명한 화가들이 있다면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들,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고흐의 그림, 세 번째는 쿠사마 야요이의 어떤 조형물에 얽힌 이야기들, 그래서 세 작가를 추천해 주셨어요. 귀한 발길 감사합니다.